근데 드라마에서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만 빼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자가 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근데 그렇죠. 이 김건희 특검법의 논리의 핵심은 오늘 한겨레 기사의 구조도 그거지만 여러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혐의점들이 있고 그 위법죄 정도가 실제 구속을 해야 될 만큼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수사가 안 되더라.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의 논리의 핵심은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가 어느 정도인지 뭔지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일단 해봐야 돼. 이게 핵심인 거고. 근데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반 넘게 수사해왔잖아. 나 탈탈 털었는데 기소도 못한 거 아니야? 논리로 나왔는데 그게 어느 부분은 거짓말이거나 네. 어느 부분은 의도된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의도된 플레이였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까지가 포함이 돼서 이거를 수사를 해봐야 된다. 지금 이거고 지금 이 혐의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거에 명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해보냐 이런 건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돼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2년 6개월이나 넘게 검찰이 이거를 제가 아까 타임라인 말씀드렸는데 뭉개고 왔는데 그렇죠. 이 검찰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그러니까 연두는 아니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말한 특검 논리의 핵심이잖아요. 네. 수사가 미진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최상병.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의 논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이거야말로 특검의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특검과 그렇지. 정확히 부합한다. 수사가 근데, 미진해. 예. 그 부분에서 논거를 좀 더 보충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침대 축구한다. 요 얘기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검찰 뭐 하는 거냐의 연장선에서 오늘까지의 얘기, 오늘까지의 검찰의 쟁점, 아주 황당하고 한심한 작태, 요거를 오늘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뭐 성역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갑자기 출근하다 말고. 김건희 여사도 뭐 네.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이. 근데 오늘까지 상황을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검찰 내부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휘권이 검찰총장한테 없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거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도 아무튼 그게 유지되는 게 맞는지도 지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은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그럼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단계인.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에 송모라는 사람을 날려버리고 이창수라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사팀은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는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글쎄 요런 것 같고 예. 근데 요 위에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자기의 수단은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권은.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 물론 소환을 해가지고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감옥에 한번 넣어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불기소라도 하려면은 소환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예. 근데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엮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내부의 복잡한 검찰의 사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소환을 해야 해. 요거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소환을 하면은 수사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오셨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조사 한번 합시다. 중앙지검장은 패싱하는 거죠. 예. 요런 구조로. 예. 요렇게 가는 거를 계속 획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민정수석실하고 협의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부를 수도 있어. 검찰이 이 얘기를 일각에서 한대요. 근데 그 얘기는 아마 이원석 총장이나 수사팀이 하는 얘기겠죠. 예. 그 얘기는 그래 뒤집어 얘기하면 뭐하냐? 민정수석실은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막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같은 편이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민정수석실이 같은 편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렇게 같은 편, 요렇게 같은 편, 요렇게 막혀 있어서 네. 이원석 총장이 지금 결국은 민정수석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부를게요. 요까지 온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그럼 전선이 검찰 내에서 창수하고 원석이가 싸우는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용산하고 서초동이 이제 붙는 그림 아닙니까? 서로 내전을 벌이면서 예. 이원석 총장 혼납니다 이제. 제가 볼 근데 때는 제가 볼 때 주먹으로 한 대 맞습니다. 근데 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래요. 이 여름만 지나면 됩니다. 이원석은 9월 15일인가요? 그때 끝나. 맞아요. 예, 이미 그때 끝입니다. 끝나고 자 8월에 방송상법만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MBC도 끝나. 그러니까 이번 여름만 지나면 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 내 임기는 보장된다.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만 몰아치자. 유풍으로, 똥풍으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 네. 원석이가 제가 뭐 그냥 조금 편하게 비유를 들어서 예. 하자면 예. 뭐 서초동 분이 이럴 거예요. 이게 예. 뭐 제가 하는 비유인데 곧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내가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나간다고 기대를 하고 몸을 그렇죠. 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수사가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게 지금 김민아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가면 궁극적으로 용산과 서초동이 붙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료는 혐의가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들이 볼 때 위에서 어디서 맡고 있고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막혀 있던 야 이거 하면 얼마 안 걸리겠는데? 그렇지. 이런 이제 임계점이 차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야 여기가 스타트라인이니까 이제 뛰자 이러면 바로 달려나가고 우리가 그거를 매 정권마다 목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서초동이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 오는 방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최상명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스타트다라고만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치적인 다른 고려가 있지만 끝내 검찰이 이기는 궁극의 논리 뭡니까? 위법이 나오면 돼요. 자, 근데 검찰이 거기서 그 스타트라고 죄송한데- 생각하는 그 네, 포인트, 여기서- 시작 포인트는 결국은 지지율이 될 거다. 근데 그 말씀 네. 전에 거기서 비율을 네. 조금 고치면 조금 고치면 그 올림픽에 지금 걸려 있는 게 근데 이렇게 막 내가 나가면 우승해서 금메달 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지금 검찰이 기대하는 그 올림픽에 걸려 있는 거는 금메달 아니고 참가상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못 넣는다니까요 검찰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무슨 그것도 뭐. 참가상이다. 네. 네, 그렇게 열심히 뛰어봐야 지금 소환을 하니 많이 막 쥐어뜯고 해봐야 멋있는 검찰 꼴찌다. 수준에서는 멋있는 꼴찌다. 네, 검찰 수준에서는 결국 받게 되는 상은 참가상 정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기는 해. 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해서 김건희를 검찰이 잡아낸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은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또는 보수 정부가 우리를 그래도 지켜주지. 예. 우리의 수사, 기소, 독점권 우리 계속 가져갈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야당이 집권하면 안 돼. 예. 요거는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가 한 축이고 그게 네. 변하지 않는 검찰의 한 축이고 또 한 그렇죠. 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과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과 광장이 또 검찰을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한 축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두 축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마주보고 최경영 기자님의 네. 분석에 따르면 종합하면 네. 지금 어쨌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할 골든타임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다. 이렇게 되는 아니 거네요.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지금부터. 예. 8월 지나면 MBC 넘어가면 저는 끝이라고 봐요. MBC 굉장히 중요해요. MBC 굉장히 중요하고 MBC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미디어 스핀 전략은 굉장히 고답적이고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판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주의 집중을 그렇게 인간이 24시간 어떤 한 아이템에 최상병에 또는 김건희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쑥 그냥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중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뉴스 비즈니스를 어텐션 비즈니스라고도 해요. 누구를 집중해가지고 몇 초 또는 몇 분, 몇 시간 동안 잘 끄느냐. 그게 이 비즈니스, 이 미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뉴스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이나 무슨 과거 같으면 청와대, 용산 이런 데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이동관이 말했던 미디어 스핀 전략들이 다 그런 겁니다. 주의 분산 전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